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가 이거거든. 이덕화 머리 있을 때네. 참 끝장났지. 이게 오늘 최초 공개다. 따끈따끈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했을 거답니다. 그걸 정리를 한 게 이 표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를 알게 되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음에 우리의 이 침체된 시장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 있어요. 핵심은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언제 그러면 풀어질 것이냐, 언제 괜찮아질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언제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간파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이렇게 막 써놓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표로 하나 딱 정리하면 딱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전부 다 초가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한국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초토화된 국토를 개발하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광주로, 이천향도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이런 과정들에서 아파트, 주택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게 된 게 조선시대 때는 그냥 인플레이션의 흐름만 있었다라는 걸로 넘어가고 건축법이 생기고 도시계획법이 생기고 도로법이 생긴 62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년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걸 정리를 한 게 이 표예요. 하락기는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ING 상황이잖아요. 다시 상승기로 가면 그때 개정판이 나오겠죠. 자, 64년도부터 71년도 사이인데요.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었잖아요. 차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관 아파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달러를 빌려와서 건설을 하는, 이때 공교롭게도 베트남 전쟁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 참전할 그게 없었는데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빼서 베트남에 옮기려고 했었어요. 한국 전쟁 끝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안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은 내비두고 우리가 갈게 이래 된 거예요. 처음에는 행정부대하고 뭐 태권도 사분들부터 갔는데 뒤에는 이제 전투부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돈을 사실은 벌지는 못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가서 군수 물자 이런 부분에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어디에 나옵니까? 국제시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 달러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국내의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게 되는데 때마침 이때 제3 한강교 한남대교 건설을 하게 되면서 강남 땅을 나라시 한국말로 정지작업 진짜 엄청난 거죠. 강북의 인구가 강남으로 올 수 있는 다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1965년도에 평당 200을 냈는데 67년 불과 2년 만에 6,000원을 내요. 30배 오른 거죠. 엄청나게 투기가 있는데, 그래서 6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규제법이 만들어지죠. 그 내용은 부산하고 대구가 양도세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50%. 근데 제가 옛날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다운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었어요. 지금은 실거래 신고하고 자금 출처 조사까지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고, 예를 들어 10억에 매매해도 1억에 매매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이게 71년도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다가 73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납니다. 1차 석유파동은 중동에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합니다. 석유를 무기화시킵니다. 한 달 만에 4배의 석유 가격이 오릅니다. 1배럴이 드럼 한 통이죠. 1배럴에 2.9달러 하던 게 한 달 만에 12달러로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의 가격 얼마예요? 요즘 내려서 1,600원 합시다. 한 달 만에 6,400원이 된 거야. 기름 안 쓰는 산업이 있습니까? 개박살 나는 거죠. 난방하고 자동차 기름 넣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니까. 플라스틱 만드는 거 다 원유고, 볼펜을 만드는 것도 다 원유고,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원유가 없으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가 이거거든. 이덕화 머리 있을 때네. 참 끝장났지. 이덕화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석유파동이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2차 석유파동 때문에 가격이 박살이 납니다.
이때는 1차 석유 파동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겪이는데요.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때리고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중동 특수라고 해서 1차 석유 파동이 중동 산유국들이 감산을 해서 이걸 무기화시키면서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산업에 다 석유를 쓰니까 수입이 그냥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니까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깔고 공항을 건설하자 해서 이때 한국에서 진출을 하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니까. 독일의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외화를 벌어왔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산업을 발전하거든요. 중동에 가서 사막에서 일하셨던 분들 책을 내걸 보면 뭐냐면 낮에는 일을 안 하고 밤에 일을 했대요. 낮에는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또 국가를 발전시키고 지금의 이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좌파 도대체 나라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과 빼뜨려 먹는 생각이죠.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또 전후방 산업들이 일어났죠. 2차 석유 파동 일어나기까지 중동 특수가 되면서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강남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97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천동의 한강 매전하고 이때 만들어질 때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가 올랐냐? 땅값이 무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때는 더 힘들었다고 해요. 1차 석유 파동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산업이 없었어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데미지 입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긴 거죠. 중화학 공장은 전부 다 석유로 뭐 돌아가는 거잖아. 같은 충격이 오더라도 더 큰 데미지가 온 거죠.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1979년 12 사태. 전두환 집권 후에 집값이 하락된 게 아니고 2차 석유 파동이 나서 개박살 나는 거야 시장이. 어쨌든 집권을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는데 집값이 개박살 나 있어. 뭐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통성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집값 좀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 안 들까요? 뭐 경제를 떠나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법무사, 세무사 뭐 하다못해 취득세도 안 들어오죠. 뭐 이삿짐 센터도 안 되죠. 다 안 되잖아요. 주택 관련해서 전후방 산업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가 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